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리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하리다 방송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가정과 직장 그리고 하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크게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한국의 미래는 국민이 누리는 자유의 크기에 비례할 것이다 로 잡았습니다. 이를 다른 말로 말하면 국민이 누리는 자유 질과 양 그 수준에 따라서 한국의 발전 또는 성공이 좌우된다는 말입니다. 생명체의 진화는 그 생명체가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을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강렬하게 사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화의 과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전제는 각 생명체가 그들의 능력을 자유롭게 행사하여 자신의 선택을 지속해 왔다는 것입니다. 하등 동물일수록 그들의 선택이 환경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그에 대응하기에 급급했지만 고등동물일수록 자신에게 가해지는 환경적 압박을 과거의 경험과 새로운 지식으로 대응함으로써 자유로운 선택의 폭을 넓혀왔습니다. 인간은 다른 어떤 동물보다도 다양한 경험을 서로 공유하면서 광범위한 지식을 습득하여 환경에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간은 어느 동물과 달리 이성이라는 개념을 개발해냈습니다. 이성은 진실과 거짓, 선과 악, 의와 불의를 구별하는 능력입니다. 이 이성이 최고조로 발전하여 민주주의라는 정치적 이념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독재나 전제주의 또는 전체주의 정치체제는 집단 생활을 하는 수많은 고등동물이 다 시행하고 있는 체제입니다. 자발적으로 우두머리에 복종함으로써 그 집단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사자물이에서도 볼 수 있고, 피비린내 나는 서열 싸움을 통해서 지배자의 자리에 올라 전권을 행사하는 전통도 원숭이 무리에서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체 사이의 배려와 공존의 원리를 습득하여 시행하고 있는 동물도 수없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인간 사회 체제가 여느 동물의 사회 체제와 다른 점은 인간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한 나머지 지도자를 선거에 의해서 선출하는 민주주의를 발전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력을 분산시켜 한 사람의 지도자에게 권력을 몰아주는 제도를 폐기함으로써 권력자에 의해서 개인의 자유가 유린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되었지요. 이것은 인간이 이룩한 최고의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자유는 인간의 이성이 고도로 발전하지 않고는 이룰 수 없는 이상향입니다. 이성과 자유는 한 쌍으로 움직이는 가치입니다. 이상이 발달하면 자유 개념이 확립됩니다. 자유는 하나님이 생명체에게 부여하신 기본적인 가치인데 인간이 이성을 개발할 수 있어서 자유 개념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성의 수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유를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릴 생각까지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한 숟가락의 밥을 위해서 자유를 버릴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각 사람이 이룬 이성의 수준 차이에 따라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 이성이 개나 돼지처럼 거의 다를 바 없는 수준에 있다면 그는 밥을 위하여 자유를 완전히 버리는 일을 아무렇지 않게도 시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성이 최고 수준에 이른 사람은 설령 밥을 굶고 또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이를지라도 자유 없는 세상은 무의미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수준 높은 이성을 갖춘 사람들이 많은 사회는 개인의 자유를 소중히 여기고 개인이 자유를 향유함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를 개혁할 것이며 인간이 살기 가장 적절한 사회로 발전시켜낼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선진사회의 모습이죠. 이에 반해서 이성이 높은 수준에 이른 사람들이 적은 사회에서는 개인의 자유보다 권위에 복종하여 구차한 삶이라도 지탱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자신의 자유를 얽어매는 제도, 권위 이런 것에 묵묵히 복종하게 됩니다. 이건 거의 야생동물의 사회처럼 철저한 지배와 복종 관계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평화는 죽은 평화이겠지만 말이죠. 현재 북한 사회가 그 대표적인 곳인데요. 지금 미얀마가 군부의 쿠데타로 인해 미얀마 국민의 자유가 유린되고 있지만 미얀마 국민이 이를 적절히 제어하지 못하여 군부의 강압에 굴복하게 되는 것은 그들 중에 높은 수준의 이성을 갖춘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군부 중에서 만일 높은 이성의 수준을 갖춘 사람이 있다면 그들이 결코 쿠데타를 용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국민의 대다수가 높은 이성 수준을 갖췄다면 그들은 군부의 쿠데타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얀마는 높은 수준의 이성을 갖춘 사람들이 소수이기 때문에 그들이 저항으로만은 아직 민주주의를 지킬 수 없게 된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미얀마가 수준 높은 이성의 사회로 발전하여서 그들의 민주주의가 확립되고 그들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되는 사회가 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미얀마뿐만이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로 중국 공산당 독재가 중국 국민들에게 자연스럽게 여겨지는 이유도 중국 국민의 낮은 이성 수준에서 오는 결과일 뿐이고, 일본이 전체주의로 회귀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도 일본 국민이 낮은 이성 수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한국은 수많은 투쟁과 희생 끝에 민주주의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준 높은 이성을 가진 젊은이들의 덕에 크게 도움을 받은 바 있고, 또 수준 높은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한국에는 비교적 많았기 때문에 수준 낮은 이성을 가진 사람들의 잘못을 제어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치 부문의 민주화가 경제, 사회, 문화 각 부분의 자유를 확대하는 그러한 큰 일을 해냈습니다. 그 결과로 한국은 세계에서 유례 없이 역동적으로 민주주의가 발전했을 뿐만 아니라 자유와 국민의 권리가 신장되었고, 또 이로 인해서 눈부시게 경제가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자유가 가장 강하게 요구되는 부문인 문화와 예술 부문에서 세계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큰 성과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이른바 한류라는 현상, K-팝이나 K-드라마나 K-뷰티나 이런 문화 현상들이 세상에 나타나게 된 것은 사실은 한국의 자유가 팽배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일본과 중국은 우리보다 훨씬 더 인구도 많고, 특히 일본은 우리보다 경제도 발전해 있지만은 그러한 문화를 지금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 아직 높은 수준의 이성과 그리고 높은 수준의 자유의 양과 질이 우리의 자유의 양과 질보다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한국인 모든 사람은 개인이 지금보다 훨씬 더 풍부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한국의 미래가 열리게 됩니다. 인구는 적지만 자유의 총량으로 보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한국인이 된다면 한국은 분명히 경제적으로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발전하고 세계 사람들이 우러러볼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한국은 아시아는 물론이고 서유럽의 선진국보다 훨씬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그 자유의 양과 질면에서도 월등하게 나아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이제까지는 서유럽이나 미국이 우리의 유토피아였지만 이제 한국이야말로 인류의 유토피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국인이 갖춰야 할 자유의 총량의 증대, 이건 어느냐? 남녀, 노소, 빈부, 지위, 인종 등에도 구애받지 않고 모든 사람이 고르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이라고 차별을 받고, 외국인이라 차별을 받고, 가난하다 해서 차별을 받고, 무지하다 해서 차별을 받는 그러한 차별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내야 우리 한국인의 자유 총량이 최고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차별과 증오와 배타주의는 그 사회의 자유의 총량을 줄이는 결과를 낳습니다. 한국에 있는 사람은 한국에 있기 때문에 최대한의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어느 지역 사람이건 또는 어느 나라에서 왔건 또는 남자건 여자건 나이가 많건 적건 유식하건 무식하건 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자유의 총량을 극대화시켜주는 그런 사회가 돼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국의 민주주의는 더욱 확고해지고 경제발전은 더욱 탄탄하게 지속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이 정말 가장 이성이 높은 수준의 사람들이 사는 사회로 발전해 나가야 또 한편으로는 자유의 질을 높이는 일을 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언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유란 누구나 자신이 찾고 싶은 것을 찾고 추구하고 싶은 가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부하고 싶은 것을 거부하고 부정하고 싶은 것을 부정하는 것, 이것을 자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부하고 부정할 수 있는 걸 거부하고 부정한다는 것, 이거는 우리가 민주주의를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기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찾거나 추구하고자 하는 것을 찾고 추구할 수 있는 자유, 이거는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의욕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걸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뒷받침돼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자금이 있어야 되고요. 물론 개인의 능력도 있어야 되겠죠. 이걸 적극적인 자유 또는 생산적인 자유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유를 질 높은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품질의 자유를 늘리는 방향으로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고품질의 자유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일까? 하나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열심히 한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녀를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처음에는 공부하고 그걸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말을 안 들으면 그 일을 못하게 만드는 강압적인 방법도 쓰겠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그 아이가 하고 싶은 것을 충분히 하게 만들어주고 또 공부도 하게 하는 거죠. 이래야 하면 아이의 자유도 늘어나고 또 부모의 자유도 늘어납니다. 서로가 자유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가정에 자유가 풍만해지는 거죠. 그러면 그 가정이 아주 화기애애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또 공부도 하게 하는 것, 거기에 유인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유인책 중에 하나가 물질적인 보상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부모가 여유가 있다면 그런 유인책을 써서 아이가 열심히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게 만들어주면서 한편으로는 또 공부도 소홀히 하지 않게 해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가정과 사회의 자유 총량을 늘리는 것이고 우리가 누리는 자유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직장에서도 직원이 연구하고 추구하고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을 막을 것이 아니고 그것을 잘 하게 함으로써 직장에 유익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체제 문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 전반적으로 모든 곳에서 한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나 하고자 하는 일을 그냥 막을 게 아니고 그걸 어떻게 하면은 전체의 자유 총량을 늘리는 데 이바지하게 만들 것인가, 그래서 그 자유를 누리게 해줄 것인가, 이게 우리가 서로 자유를 늘리고 질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 드린다면 우리나라의 의료 보험 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훌륭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요즘은 미국보다 한국이 훨씬 더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아졌죠. 이미 의료보험 수준은 한국이 선진국입니다. 근데 이거는 바꿔 말한다면 우리의 의료와 관련한 자유가 엄청나게 확대됐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몸이 불편할 때 가볍게 어느 병원에 가서든지 치료를 받게 됐다는 것, 이건 우리의 자유가 엄청나게 확대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자유의 질이 적어도 의료보건에 관한 하는 다른 어떤 선진국보다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바로 이러한 사회 제도가 우리의 자유를 한껏 높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인이 자유의 질을 높이고 자유의 양을 넓히는 일을 해낸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가장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내 가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큰 은총이고요. 그래서 이 자유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확대하고 좀 더 질을 높여 나갈 것인지는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자유를 확대하고 좀 더 높은 질의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겠냐, 이건 우리의 일이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늘리고 그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의 이성의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우리의 이성 수준, 다시 말하면 옳고 그름과 좋고 나쁨, 그리고 진실과 거짓, 이런 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우리의 이성이 좀 더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의 양과 질이 점점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유를 누리는 한은 우리의 경제는 대단히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창의를 최우선으로 삼고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할 거 아닙니까? 따라서 한국인은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세계 사람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국민이 되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서 한국인이 세계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세계 사람들의 어떤 지침이 되는 길을 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전까지는 너무 자유가 억압된 상태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정도 자유도 상당히 감사하고 또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축복을 다 누리려면 아직도 우리의 자유를 더욱 확대하고 더욱더 질을 높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이성 수준을 한껏 더 높여야 되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는 능력, 좋고 나쁜 것을 구별하는 능력,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능력, 이런 능력을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이 우리는 우리의 자유, 우리의 삶, 이것을 최대한도로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바라는 이상사회죠. 한국은 그렇게 함으로써 이상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우리 스스로 찾아내자, 이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다 마련해 놓으셨으니까 그걸 받아서 우리 스스로가 그걸 누릴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간은 그 이성의 수준에 따라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따라서 이성의 수준을 높여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의 총량을 늘림으로써 우리가 사는 사회를
유토피아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이 모두 진실과 거짓, 선과 악, 의와 불의를 구별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이성을 갖춤으로써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자유를 최대한으로 늘리고 질을 높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성에 걸맞게 우리는 물론이고 인류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자유가 확대되는 그런 일을 우리가 앞장서서 추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오늘도 그 말씀을 하면서 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하리다 방송을 응원하시고 후원하실 분은 이 화면을 보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